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사건의 전말까지 바꿔치려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자 혹은 내 사람을 지키고자 사건의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되겠죠. 우정열 사장, 네. 첫 번째 사건부터 설명해 주시죠. 지난해 12월 10일 일어난 사건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새벽 시간에 30대 운전자가 차량을 몰다가 음주 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를 냈어요. 또 다른 30대 지인 남성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건데 새벽 5시쯤에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졌는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들이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으면서 2차, 3차 추가 사고가 있었어요. 승용차와 승합차가 이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2~4차례 정도 충격을 한 건데요.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를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원인이 최초 1차 사고로 인한 것인지 추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데 이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꼼수를 부렸죠. 아니 위원님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뭐 사고를 냈으면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좀 살펴서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사람이 이 술이 많이 취했어요.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거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취소 수치인 0.1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두려웠던지 이 사람은 그 옆에 타고 있던 그 형벌 되는 사람한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뒤바꿔치기를 좀 시도합니다. 네가 운전한 것은 몰라. 그 블랙박스에 그들이 나눈 대화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못했다. 형 나 좀 바꿔줘라. 나 음주 또 걸리면 지역사라 변호사 다 사줄 테니까 형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처음에 그 형 되는 사람은 바꿔줘요 자리를. 그리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는 그 여성한테는 절대로 이 말을 누구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또 119라든지 이런 데 전화도 하지 말라고 말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이 블랙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고요.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 처음에 사고를 낸 사람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서 방치됐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직후에 죄책감보다는 이 상황을 빨리 회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집단 심리가 참 애매합니다. 만약에 혼자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집단 심리가 사실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쪽, 각각의 책임을 회피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건데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빨리 나가서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인간의 심리 자체가 집단 심리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빨리 가가지고 우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살리자라고 얘기했으면은 3분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운전자 혼자였으면 정반대였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을 밝히지도 못했던 거죠.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들은 최초 이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구호 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차, 3차 충격이 나면서 여러 군데 이제 상처를 입으면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건데요. 참 이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연도 참 딱합니다. 원래 음반 발매를 준비하던 예술가였는데요. 요리사로 일하면서 이제 음반 발매를 준비해 왔고 사고 당일에도 밤새 음반 작업을 하고 녹음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이런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 친구에 따르면 잠도 2~3시간씩 줄여가면서 잘 정도로 참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일에 열심히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이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했고요. 실제로 이번 사고로 이제 음반을 위해서 찍은 사진이 영정사진이 되어버렸고 마지막 작업했던 음원이 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작이 되어버렸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겠죠. 자, 최초 가해자들 총 3명입니다. 운전대를 바꿔달라고 한 사람,
바꿔준 사람, 그리고 집에 바래다 주라고 요구한 여성. 이들 결국 어떤 처벌 받았나요? 맞습니다. 바꿔달라고 한 사람, 정말 이제 도주치사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특가법상의 도주치사가 적용이 됩니다. 법원에서 6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뭐 교통사고지만 이거는 이제 재질이 나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빨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와 비슷한 사고가 또 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도 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요. 이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24살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구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꿔준 사람, 그러니까 여성이죠. 네. 운전해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2살 위에 남성이죠. 남성이죠. 2살 남성. 네. 예, 도주 방조한 사람. 이 사람은 징역 1년 3개월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여성은 이제 자기를 데려달라고 한 사람 아닙니까? 음주를 부추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저들의 이제 범행이 블랙박스에도 고스란히 녹화가 됐지만 음주운전을 대신했다고 혐의를 뒤집어쓰기로 한 사람이 경찰에서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망사고가 나니까 그럼요. 본인의 책임이 커질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꾸면서 최초 운전자를 누군지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주운전을 부추긴 여성이 있죠. 그리고 또 입 다문 여성. 그 여성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으니까 네. 벌금형이 아니고 이거 징역 6개월은 좀 센 형이 나온 거죠. 집행유예가 있긴 하지만. 그렇군요. 24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시킨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6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는 소식과 함께 이번에는 경찰서에 자신을 대신해서 아내를 보낸 남편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기막힌 일인가요? 지난해 9월에 서울 중랑구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50대 현직 경찰관이었는데요.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어요. 승객 10명이 타박상을 입고 다쳐서 버스도 손상이 됐습니다. 한 600만 원 정도 손해가 났는데, 그런데 이 사고를 낸 경찰관 그냥 차를 몰고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당연히 경찰 조사가 기다릴 텐데 집에 있던 아내에게, 사고 당시에는 차에 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네가 좀 운전한 것처럼 좀 조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서 처벌받게 됐죠. 아니, 이분은 정말 죄질이 나쁘네요. 프로파일러님. 이 공범자 의식이죠. 자기가 냈으면서 부인한테 그걸 뒤집어 써달라고 하니까 아마 이건 그 부인한테 우리는 공범 같은 운명체니까 이것을 대신 뒤집어 써달라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고 부양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죄질도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10명 이상 타박상이 있고 다치고 상당히 재산비가 컸습니다. 뺑소니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잘못했는데 그냥 쉽게 내가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겠다고 하는 그 심리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어허. 왜냐하면 남편이 경찰관이고 경찰관이 만약에 그랬을 경우 사실은 징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게 했는데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범인도 아니고 이제 아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은 조사를 하는 경찰 입장에서 딱 알지 않을까요? 이건 달달 외운 그냥 아이, 그럼요. 사건 경위다라고 하는 거는 알지 않을까요? 이거는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아내한테 그걸 시킨 것 자체도 나쁜 짓이지만요. 경찰관 헛했어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시, 장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준다고 달달달 외워가서 경찰에서 조사받는다고 그래갖고 금방 그게 탄로가 안 날 것 같아요. 묻는 질문이 또 달라요. 본인이 조사하는 형태하고. 근데 금방 날 거고. 더더군다나 휴대폰 위치 추적만 해도 본인들의 위치가 각각 다른 게 나올 텐데요. 목격자도 있을 거고. 목격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예. 남편은 당연히니까 진범이니까 처벌을 받게 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내도 거짓말로 수사에 혼선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예, 그게 또 범인 도피 방조죄인데요. 사실은 글쎄요, 이제 남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범인 도피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인적처벌 조각사유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가 거짓을 가서 얘기해가지고 내가 범인이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을 받은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이 경찰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제 경찰 공무원에게 법원에서 얘기하기를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실타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어요. 240시간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해주는 대신 하여튼 책임을 크게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한 조작을 꿈꿔도 그 끝은 결국 정해져 있다는 건 명심해야겠습니다.